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있는 민주당의 길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공식 모임을 재개했습니다. 이재명 책임론에 불을 지필지 주목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당원과의 대화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비명계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이 오늘 공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선 1주년의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짚어보는 세미나입니다. 오늘 하는 거는 작년 3월 9일부터 지금까지 그걸 딱 1년을 뜯어내가지고 반처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길 세미나가 시작된 오후 4시 반보다 조금 앞선 오후 4시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로 소통에 나섰습니다. 예고한 키워드 이렇습니다. 아프다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과 4.5 재보궐선거. 이재명 당대표를 검색하면 뜨는 연관 검색어처럼 연출했는데 대표의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들과 연관된 키워드가 많았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당원들에게 부탁할 것이 많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단속하려는 취지의 발언이 많았는데요.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세한 소식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주민은 이재명 대표 책임론과 거취 문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책임론에 불을 지핀 건 측근의 사망이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사망이 5번째인데다가 유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적은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치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측근들 인간성 길러달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 책임론을 폈습니다.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 대표 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를 찾았지만 도리어 역효과가 났습니다. 오후 1시에 조문을 가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지만 저녁 7시 40분이 넘어서야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5분 뒤에 조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좀 조문이 지연된 거는 안에서 좀 저희가 1시 공지를 할 때는 저희들이 와보니까 빈소가 잘 마련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유족 측하고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인과 마지막 장례식장 근처에서 무려 8시간을 기다린 뒤 조문이 성사된 건데요. 이후 유족들의 거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족은 이 대표 조문을 거부했지만 계속 버틸 수 없어서 맞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셨다 하니 그 다음에 오지 마라 한다 해서 안 오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신 거죠. 이후 윤영찬 의원이 SNS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 분이 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접었다는 것,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일단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거고 그게 도리인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전혀 없이 이제 검찰 탓만 하는 거 그건 좀 문제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일단 있는 거죠. 공직자의 성실함을 이용하여 범죄의 집행자가 되도록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6번째, 7번째 또 다른 희생을 막으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이번 주 민주당 지지율에 나타날 거란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당 지지율은 이재명 책임론의 두 번째 키워드와도 이어집니다. 바로 총선 불안입니다. 정당에서는 선거 승리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렀다간 상대에게 지고 말 거란 얘기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 거의 명백하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고 여권이 원하는 민주당 전체의 피의자화, 범죄 집단화에 일조할 것은 틀림없지 않겠냐. 속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복잡합니다. 계파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모두 선당 수사를 외치긴 하지만 최대의 관심은 역시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 확률일 텐데요. 22대 배지 받는 길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하죠. 먼저 공천 경쟁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본선에서 상대 후보를 꺾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가지는 총선에 대한 불안감은 공천에 대한 불안감과 본선에서의 당 경쟁력인 겁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은 각기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선거 못 치른다라는 어떤 그런 일각의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해보지도 않고 1년이나 남았는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패배주의에 갇힌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명계는 결국 비명계가 공천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총선 본선의 경쟁력은 명분일 뿐이란 건데요. 비명계에선 개딸에게 잘 보이는 게 공천에 더 유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원들이 그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원들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꾸 저 공천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천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재명 체제에 순응하고 개딸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비명계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신호가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다음 총선 공천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늘리는 방안이 정치혁신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당직에 대해서 당원평가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당무감사는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최근 장애 집회 참석 여부로 불이익을 준다는 보도도 비명계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경선과 본선에 대한 우려에는 강성 지지자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이들이 하는 각종 행동이 중도층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거란 우려입니다. 팬덤에 의해서 이런 사법적인 방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의 이런 불편한 또는 불신의 시각, 불신의 관점, 목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이들을 자제시키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후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이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하고 의원들에게 좌표를 찍어 문자 폭탄을 날리는데도 자제하란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비명계 의원 사무실로 직접 항의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찍었는지 따져 물은 뒤 욕설까지 퍼붓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자제하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었지만 표현 하나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라는 구절이 논란이 됐는데요. 중립을 자처하던 의원들도 명단 5명 중에 4명은 수박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것이냐, 1명이 억울하다는 것은 4명은 당해도 싸다는 것이냐며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지난 주말 극성 지지자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야유를 보낸 것도 비판 여론을 더했습니다. 이런 불만을 의식한 듯 오늘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했는데요. 이 대표의 말이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책임론의 해법은 대표직 사퇴뿐일까요? 요즘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인적 쇄신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그만두란 얘기는 디스어피어런스, 사라졌습니다.
당원 당규상 당대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전당대회를 치러 당대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사퇴하더라도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 때 당대표 최고위원 임기가 분리되어 있는 당원당규 개정이 있었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두면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8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무조건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원포인트로. 새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해도 지난 전당대회와 표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의 득표를 보면 5명 중에 4명이 친명계 의원일 만큼 표심이 압도적이죠. 한 의원은 제게 새 당대표 잘못 뽑았다간 이재명이 나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탄력받는 대책이 인선 쇄신, 즉 당직 물갈이입니다. 오늘 첫 회의를 한 당내 공천 TF의 구성도 당 지도부의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띄울 때에 11명의 위원들, 위원장을 비롯해서 11명의 위원 중 2명 빼고는 모두 다 비명계 그런 위원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비명계 의원들이 만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직책, 어떤 자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탕평과 화합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많은 것을 내려놨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지도부 내부에선 핵심 당직 물갈이가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될 걸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체되는 현직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모양새도 역시 고민이라고 전했는데요.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듯합니다. 오늘의 주민,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이 브라더, 너 많이 힘들어 벤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